계속되는 한파에 쌓인 눈이 얼어붙으면서 골목길 곳곳이 빙판길로 변했습니다. 눈길 미끄러짐 사고가 잇따라 20여 명이 다치는 등 요 며칠 걸어 다니기 참 힘들었는데요. 오늘 오후 들어 해안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는 해제됐고 항공기 운항도 차츰 정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쌓인 눈으로 꽁꽁 얼어버린 인도. 넘어질 뻔한 시민들이 다시 중심을 잡고 종종 걸음을 걷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길이 좀 얼었는데 평지는 걸을만 한데 이제 경사로가 좀 많이 미끄러워서 넘어질 것 같아요. 체감 온도가 하루 종일 영하권에 머물면서 내린 눈이 녹지 않고 곳곳에 빙판길이 생겼습니다. 추운 날씨에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길을 걷던 시민들의 낙상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사흘 동안 50여 건의 한파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56%가 눈길 미끄러짐 사고였고 29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특히 제설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면도로에서 대부분 사고가 났고 내리막길은 사고 위험이 특히 높았습니다. 은행 건물을 좀 보려고 내려가는 중이었는데 여기 지금 고산동선 이 길이 조금 내리막이 좀 심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무더기 결항 사태가 빚어졌던 제주공항은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아침 6시 5분 국제선 도착을 시작으로 임시편을 포함해 항공기 400여 편이 정상 운항했습니다. 다만 호남 지역 폭설 영향으로 광주와 군산 등을 오가는 40여 편이 결항했고 지연 운항도 잇따랐습니다. 또 무더기 결항으로 발이 묶였던 승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제주공항은 하루 종일 북새통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었어요. 어저께 2시쯤에 문자가 와서 결항이라고 그래갖고 아침에 일찍 나와서 지금 표 구해서 이제 서울 가려고 준비 중이에요. 진짜 너무 다행이고 공항 같은 데 사람도 많아가지고 갑갑한데 또 막 지연되니까 좀 힘들죠. 근데 가니까 다행이에요. 바다에는 풍랑특보가 계속돼 여객선 운항은 사흘째 차질을 빚었습니다. 해안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는 모두 해제된 가운데 기상청은 내일 오전에 눈이 대부분 그치고 한파도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여야의 총선 후보 공천 일정이 시작되면서 제주 지역에서도 후보들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당내 경선이 예상되는 일부 선거구에서는 벌써부터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시 갑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이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중앙당의 예비후보 적합도 여론조사가 진행되니 다른 지역에서 걸려오는 전화도 꼭 받아서 지지 정당은 민주당, 후보는 자신을 선택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제주시 갑에서 공천을 신청한 민주당 예비후보는 문대림 전 청와대 비서관과 문윤택 제주국제대 교수, 송재호 국회의원입니다. 문대림 예비후보가 송재호 후보에게 차명재산과 불법 주식 취득, 알코올 중독 의혹이 있다며 사퇴를 요구하자 송재호 예비후보는 근거 없는 비방과 모욕은 범죄 행위라며 중앙당의 심의를 요청하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문윤택 예비후보는 경선이 과열되면 공멸한다며 후보들이 비방을 멈추고 원팀이 되자고 제안했습니다. 경쟁자를 향한 비방과 혐오, 정쟁과 갈라치기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경선만 이기면 당선이라는 오만함이라고 도민들이 눈살을 찌푸립니다. 제주시 을 선거구는 김한규 의원, 서귀포시 선거구는 위성권 의원만 민주당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5일 이후에 경선 대상자를 확정한 뒤 다음 달 15일 이후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와 당원 투표 50%로 경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제주시 갑선거구에서 김영진 당협위원장과 장동훈 전 도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서귀포시 선거구는 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과 이경용 전 도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제주시 을 선거구는 김승욱 전 당협위원장만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3일까지 공천 신청을 받은 뒤 일반 국민 여론조사 80%와 당원 투표 20%로 경선을 하는데 제주 지역처럼 3회 연속 패배한 지역은 전략 공천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제주시 을선거구에서는 정의당 강순하 당협위원장과 진보당 송경남 서비스 현장 위원장도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MBC 뉴스 조은호입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과 4.3 가족관계 정정을 위한 4.3 특별법 개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된 제주특별법에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주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개정된 4.3 특별법에는 4.3 당시 희생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에게 혼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희생자의 양자로 요건을 갖춘 경우 입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뒀습니다. 버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20대 승객을 다른 승객들이 힘을 합쳐 살려냈습니다.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침착한 대처로 이 승객은 의식을 되찾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제주공항으로 들어오는 버스 안. 앞자리에 앉아있던 승객이 갑자기 힘없이 픽 쓰러집니다. 옆자리 시민들이 곧바로 일어나 승객의 상태를 살핍니다. 놀란 기사가 버스를 세우는 사이 119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응급처치를 합니다. 자연스럽게 바로 눕히고 그다음 어깨를 이렇게 툭툭 치면서 환자분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그리고 하자마자 다시 이렇게 맥박을 체크하고 그다음 호흡을 체크하더라고요. 버스에서 사람이 쓰러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21일 저녁 7시쯤. 이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승객은 옆자리에 앉아있던 시민과 119 구급대원의 발빠른 대처로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조치가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지만 시민들의 침착한 대처로 의식을 바로 되찾은 겁니다. 구급대가 도착 전에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환자의 의식, 호흡, 맥박 그리고 외상 상태를 파악한 후 구급대원들에게 자세하게 전달해줘서 병원으로 이송된 20대 여성은 다행히 건강을 회복해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긴박한 상황 속에도 침착하게 환자의 상태를 살피며 119 도착 전까지 자리를 지킨 시민들. 구급대원과 경찰이 도착하고 환자의 안전이 확보되자 말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지난해 제주도만 땅값이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해 지가 변동률과 토지 거래량에 따르면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땅값이 올라 전국 평균 지가는 0.82% 상승했지만 제주만 0.41% 하락했습니다.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것은 1.14% 오른 세종시였고 서울시와 경기도 상승률도 1%를 웃돌았습니다. 제주 지역 토지 거래량도 마이너스 31.3%로 세종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감소폭이 컸습니다.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개발공사가 일회용 플라스틱 배출량 3위 기업에 올랐습니다. 그린피스가 발표한 2023 플라스틱 배출 기업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일회용 플라스틱을 배출한 식품 제조사 가운데 1위 롯데칠성, 2위 농심에 이어 제주개발공사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제주개발공사는 2020년 10위 밖이었지만 2021년 9위, 2022년 3위에 이어 지난해도 3위에 올랐습니다. 그린피스는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사용 시스템을 도입하는 글로벌 기업들처럼 국내 기업도 지속 가능한 해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 지역 두 번째 일반 산업단지가 조성됩니다. 제주도는 제주시 구자읍 동봉리 일대에 제주 자원순환 클러스터 일반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고시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섭니다. 용암 해수산업단지에 이어 두 번째로 조성되는 이곳 일반 산업단지에는 폐배터리와 태양광 패널, 폐플라스틱 등을 재활용하기 위한 자원순환 산업시설이 들어섭니다. 제주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전체 22만 7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11만 1,000제곱미터 산업용지를 지정하고 495억 원을 들여 2028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교통신호체계 개선으로 지난해 600억 원에 가까운 비용이 절감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해 신호체계 개선으로 혼잡 비용은 436억 원과 운행 비용 146억 원, 반경 비용 14억 원 등 596억 원의 비용이 절감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